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국회로까지 미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그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계속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이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교수님 요즘? 아직 견딜만 합니다. 네, 교수님도 요즘 엄청 경무에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네. 어제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교수님을 포함해서 감염병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 중에 요거를 좀 더 해보자든지 요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 키트 보급은 많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 확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검체를 좀 채취를 해야 됩니다. 이 검체 채취가 그런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네. 채취 그 기관이 적다 보니까 실제 그 검사를 많이 기다려야 되고 네. 또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격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커져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유행이 더 커지는 경우에 음. 격리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그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김부겸 의원하고 인터뷰했을 때 김부겸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의견을 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라든지 선별 진료소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동 검사소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나 또 이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또 이제 뭐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예, 그렇네요. 그것보다는 좀 접근성이 좋은 큰 그 공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방된 공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검체 채취를 하면 네. 환경 소독이나 아니면 환자분이 뭐 이렇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좀 날씨가 추운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그 대형 선별 진료소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바로 어떤 그 실무 추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좀 난 겁니까, 교수님? 네, 뭐 아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수님께서 잠깐 그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이제 고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걸 좀 풀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건지. 예, 이번 주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확진이 되는 분들은 그 전주에 노출이 된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확진되는 분들, 또 이번 주에 이 확진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촉이 일어나면은 더 많은 그 환자들이 매일 발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확진되는 분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전체 유행의 그 곡선을 꺾는 네.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를 종합으로 하면 이제 몇몇 어떤 그 슈퍼 전파 경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네. 대구교회라든지 네.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몇 곳 이것을 통한 어떤 전파 경로 말고 전혀 별도의 어떤 그 전염 경로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아직은 그 새로운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그 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근데 그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파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계속 이 특정한 그 집단과의 연관성이 자꾸 밝혀지고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진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한 분들이 이 집단과 관계가 없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역학적 고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관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좀 빠른 확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그 주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신천지 교회로 좀 한정을 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기관의 폐쇄, 그다음에 전 신도의 명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의료적으로 그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공간의 폐쇄는 사실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좀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이런 그 신자의 그 교인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 제공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확진자가 나오면 이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검사를 안 받고 숨는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부 타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동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이제 동선이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그 동선 내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고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워낙 또 환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동선 파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처럼 많은 접촉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예. 구체적인 동선은 앞으로는 아마 파악해서 정보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도 대남병원 말고도요. 서울의 은평 성모병원,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제 나온 상황 아닙니까? 네. 병원 안에서의 감염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이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이 노출이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 네. 또 여기에서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은 또 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접촉한 다른 의료진들을 격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진료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환자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끼게 하고 발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양병원이나 네. 이제 만성 질환을 다루는 그런 이런 정신 질환을 다루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료진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환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진 부족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 이거 그러니까 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현지에 그 의료진들이 파견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의료 자원 자체가 네. 의료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중증도가 이제 분류가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이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부산 온천교회 혹시 뭐 신도 이게 그러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취지로 잠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온천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방역 대상을 전 종교계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어떤 특정한 교단을 그 목표로 해서 네. 이렇게 방역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중이용 시설, 뭐 교회가 다중이용 시설이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공간에 모이는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 음흠. 또 2주 정도는 네. 집회 자체를 좀 중단할 것을 강력히 좀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 이 콧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뭐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쬐면 예방이 된다. 바이러스 크기가 큰 편이라 보통 마스크도 걸러진다. 이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모두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마스크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국민 예방 수칙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19가 네. 뭐 감염 초기 증상이니까 증상이 처음 막 나타나서 며칠 동안에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계속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지 마시고 3, 4일 정도 충분히 쉬신 다음에 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감기라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증상이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2, 3일 기다리는 사이에도 아주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3, 4일 지난 다음에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네. 이제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서 1339나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수칙이고요. 그 다음에 2주 정도 자발적 이동 제한을 좀 강하게 요청하는 그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침 같은 경우는 콜록이 다르고 애취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 분명하진 않은데 네. 재채기를 하든 기침을 하든 비말이 나오는 건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좀 계속 갈라지고 있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뭔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유튜브로 이경민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청도 우체국 집배원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특정 다수를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2, 3일씩 기본으로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배달 다니기가 무섭기도 하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정말 여기저기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원대님도 의료진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힘내세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함께 힘을 모으고 손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